오늘 또 이제 아침에 뉴스공장 방송이 상당히 재밌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에서 김민석 전 총리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한 것도 뉴스였는데 네. 오늘 방송 서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김민석 전 총리를 둘러싼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을 그야말로 말끔하게 해소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예. 저도 이제 방송 다니면서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은 김어준 총수는 반명이라든가 또는 반 김민석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신호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만찬에서 비롯된 아하. 것이다. 네네. 네. 거기에서 김어준 총수는 신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진다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김민석 총리를 이번에 타 후보들이 비판한 것 중에 가장 그러니까. 날카로운 네. 지점들이죠. 이걸 이제 해결해 줘버린 거죠. 네. 어떻냐면은 심지어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라든가 네. 본회의장에 진입해가지고 빠르게 뛰어가는 장면, 화면 보여드리고 이제 저건 담을 넘는 네. 장면인 거고 네. 이런 입수한 CCTV 영상을 직접 틀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당시에 김민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감기약 먹고 잠을 잤다라는 식의 그렇죠. 단선적인 그런 의혹의 제기에 대해 가지고 말끔하게 확실히 해소를 해준 거거든요. 정청래 미안해 안녕 정청래 이거 아, 같아요 그런 또 저는. 메시지가. 네, 저는 이제 오늘로써 확실히 김어준 씨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발을 빼겠구나. 다 정리를 다 해주고 정리해주고 본인 발을 빼겠구나. 다음 주쯤에는 빵집 터 알아보러 프랑스를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이 요점을 런던에 낸다고 그런 하셨기 생각이 때문에. 들어요. 어쨌든 뭐 구경 기자님 잘 정리해 주셨듯이 좀 김민석 후보가 아킬레스건으로 아파할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그런 의혹이 많았죠. 본인이 네. 해명해봤자 에이 거짓말, 에이 비겁해, 아유 그때 무서워서 안 왔지, 막 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아. 전개 나가려고 했던 건데 김어준 씨가 저런 영상을 입수해서 했다는 거는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영상 어떻게 입수했겠어요? 저도 그 포인트인데 저게 이제 시민들이 찍은 영상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이제 국회 영상이죠, 분명 누가 봐도. 경내 네. 어떤 국회 내부의 CCTV. 저는 김어준 씨가 달라도 안 준다고 누가 줬겠냐고.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처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다 하면서 준 거 같아요. 음. 그게 이제 김민석 후보를 돕는 뭐 의원실에서 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본인이 제일 먼저 틀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미안해요 정청래 안녕 이렇게 봐야죠. 뭐 결국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김민석 전 총리도 자연스럽게 당일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제 표결 시점에 이미 국회의 담을 넘어가지고 국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본회의 도착 즈음에 표결이 간발의 차이로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표결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제가 딱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에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하는 네. 심지어 얘기하면 대통령이 만들어준 알리바이까지 설명하는 이런 대화를 선사했거든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하면 전화 위박이라 가지고 그죠?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증거를 가지고 표까지 모아버린 거야.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 결국 어쨌든 간에 김어준 씨가 이거 몰아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면은 당장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격의 소재를 삼았던 게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계 인사들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많은 마타도어를 만들어냈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요. 아까 말했던 감기약 먹고 잤다면서 일부러 안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라든가 계엄한다는 전화를 박선원 의원한테 받았다면서 전화 받고 안 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런 두 가지 정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실타래가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공격할 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상황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런 메시지를 본인 이제 기자회견이나 페북에다가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김어준 씨가 저 영상 끝날 때 이제는 뭐 이거 논란으로서는 정리가 다 된 거로 깔끔한 네. 사과. 본인이 뭐 이렇게 맞아요. 정리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네. 이거 가지고 문제 삼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전 사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나 친청 그룹들이 공격할 주요한 아이템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잃어버린 왜요? 사람이 왜요? 없는 것 같아요. 아, 미련을 못 버린 사람이 미련을 못 있어요. 버렸어요. 누가? 네. 누가 있어요? 누가? 정청래계의 또 최고위원이죠. 누구? 이성윤 최고위원이 네. 계속해서 이 감기약에 대한 워딩을 이분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1시간 전에도 또 같은 오늘 지금 한 또 시간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예. 진짜? 저겁니다. 국민과 당원이 궁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제 올린 것과 똑같은 첫 문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됐습니까? 새벽 12시 45분까지 2시간 넘는 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쾌한 답을 요구합니다.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잃어버린 2시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달라고 저는 사실 사과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영상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담을 넘은 시간이 새벽 12시 한 20 몇 분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0시 넘어가지고 00 넘은 거죠. 00시 네네. 23분 뭐 음. 27분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이제 본회의장 간 거잖아요. 근데 문이 막혀 있으니까 이문 저문 다닌 거지 그 그렇죠. 안에서. 네네. 네. 그러려면 저게 이제 10시 반부터 12시 45분까지 국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포인트죠. 네. 12시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아마 밖에서 좀 배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네, 시간 동안에. 네, 네. 밖에서 모릅니다. 어디로 뭐 들어가는지 이성윤 의원이 모르고. 주장하는 근거를 가지고 근데 뭐가 별로 중요한 문제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있겠죠. 이제. 근데 저게 지금 그 2시간에 대해서 다투는 게 그러니까 무슨 실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원래 저 의혹의 큰 음모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자서 안 온 게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영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왜 빨리 안 왔냐를 지금 체근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자서 안 왔냐가 아니라 겁이 나서 도망간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렇지. 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투표를 못 한 거잖아요. 이게 본질은 해결된 거예요. 겁이 나서 도망간 건 아니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겁이라는 게 그러면은 국회 해제 표결을 해가지고 가결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상당 시간을 윤석열이가 새벽 3시까지 대국민 당원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국회가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데 그걸 아는 분이 이렇게 마치 이제 뭔가 도피나 회피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는 정치인의 태도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무능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도 뭐 그렇게 썩 유능한 검사는 좀 아니었어 갖고 포인트를 좀 잘못 잡는 거 아닌가. 문제는 다른 데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김민석 총리 공격할 만한 포인트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총리 시절에 뭐 제대로 총리 역할을 했느냐. 그런 거 쭉 보좌진들한테 찾아내라. 그거 공격을 해서 당신 당대표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가는 게 맞지. 김어준 씨까지도 발을 빼는 저 사안에 대해서 미련 갖고 있는 것은 한심하다. 아니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유사한 글을 좀 올렸는데 어떤 네.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정청래 대표 측의 속보이는 의도와 상관없이 공인으로서 김민석 전 총리가 국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겁나서 숨었던 것이면 그랬다고 말하면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한동훈 의원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그 소장님이니까 네. 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박진영 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고견을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들어오는 CCTV 영상이 다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아니. 제가 그날 한동훈 이제 그 당시에 대표죠. 네. 들어오는 현장을 봤거든요. 직접 보셨어요? 네. 중간에 제가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신 게? 근데 못 들어왔어. 네. 저분이. 뭐 왜 못 들어왔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았어 저분을. 막아서 못 들어왔어요. 의심했구나. 예를 들자면은 뭐 내란의 공범 또는 이제 민주당 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저분이 그 당시에 내란에 반대한다는 우리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았어요. 막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 지도부에서 한동훈 들어온다고 하니 들려보내줘 이래 된 거야. 야, 그렇게 된 거였구나. 예, 그래서 네. 그 국회 본청 정문 건물 정문에서 맡고 있던 우리 지지자들을 이제 이렇게 달래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 본인도 본인도 네. 민주당 쪽에서 지지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못 들어왔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 그리고 밖에는 이미 그 개헌군들이 쫙 깔려 있고 깔려 있는 상황이고. 저 주진우 기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인터뷰하고 싸우고 다니고 있고, 있어. 네. 싸우고 네. 있고 뭐 네. 그 안기령 몸싸움 하고 있고 막 난리야 지금. 어떻게 들어와? 못 부경 들어온 기자님,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때. 저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의원과 가장 또 그래도 가까우신 정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한동훈 페북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피디님?
저 김 전 총리가 계엄을 미리 알게 된 근거를 밝혀주시고 저것도, 예. 계엄을 미리 막지 않았는지 왜 먼저 그러면 알았으면 왜 안 막았어요? 이걸 밝혀야 됩니다인데 아니 김용현하고 그때 신원식이 뭐라고 했으면 무슨 계엄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도 국민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주장이 항상 뭐 이렇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예. 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본인 저게 뭐 꽂혀 있겠죠. 저기 꽂혀 있다고 네, 저게. 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요. 네. 왜냐면 자기는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뺏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거 필사적으로 개헌 했다 막고 이거지. 막 예. 해제 의결하는데 내가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했냐. 본인 자랑하고 싶은 거니까 아, 이쁘게 본인 자랑하고 봐주세요. 본인 그러면 자랑. 이 정도로 해야지. 본인 자랑. 저는 그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매가 잘 빠지고 민첩해가지고 계단을 2계단씩 뛰어오르면서 계엄군들 사이와 지지자들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투표권은 없었지만 본청까지 갔는데 김민석 총리는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뚫고 못 들어오셨네요. 평소에 몸 관리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반성하세요라든가 그렇게 좀 재미나게 올렸어야지. 이걸 똑같은 음모론식으로 올리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문제가 이제 있죠. 당일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행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면은 그 이성현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너는 신길동 사니까 국회가 갔는데 맞아. 금방 올 수 영등포.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오면서 뭐 한 거야? 이런 의문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설명을 이제 하는 네. 게 뭐가 나왔냐면은 네. 본인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국 하와이 대학에 있는 로스쿨 맞아요. 교수 백태훈 교수한테 계엄 선포를 알리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정리해달라고 했다라는 거고 네. 그거로 자랑이네. 이 내용을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에도 올렸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일 네, 먼저 네. 올려. 그러면 의원들이면 당연히 보고 이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변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영어 성명문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성명을 준비했고 당대표가 이제 이러저러하게 쿠데타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도 영문으로 된 It's essentially 쿠데타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쿠데타라고 하는 성명까지 냈다고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저거를 좀 삐뚤게 보자고 네. 하면 아니 나타나가지고 같이 거기서 군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게 막는 거 막 독려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그렇게 그냥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론 그냥 근거만 만든 게 아니냐. 네. 올리고 나타나야지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비겁한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12시 넘어서 또 시민들이 용감하게 뭐 다 막고 하니까 그때서야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근데 시간상으로 1시가 긴장감이 제일 고조될 때였거든요. 그 그때가 투표하기 직전에. 맞습니다. 투표하기 네. 직전에 헬기가 그 밑에까지 뜨고 그다음에 이미 그 병력이 그 본청까지 일부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때였기 때문에 그 위험한 시기에 도망갔다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 뭘 말씀하신 그 저런 얘기를 해. 현장에 있었던 영웅들도 많아요. 이 의원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예요? 목포의 김원희 의원. 김원희 의원. 김원희 네. 의원이 현장에서 이 계엄군들을 막는 보좌관, 당직자, 시민들 총사령관 역할을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원래는 제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듣는 거야 후배들이. 뭔지 몰라서 보니까. 그래가 빌빌빌 거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김원희 의원이 보이길래 네. 형이 좀 해봐. 어. 근데 김원희 의원이 딱 해가지고 했는데 김원희 형이 정말 그날 계엄 그 군들 막는 본청 안에서의 그렇구나.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아니 그런 강력한 미담이 왜 이렇게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네. 이야기를 안 해. 제가 꼭 이야기해요. 김원희 의원, 목포의 김원희 의원.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네. 저도 좀 역할을 했던 게 그 네. 당시에 이제 행안위 의원들에게 야 지금 인근에 있는 경찰 간부들한테 다 전화해라. 국방위 의원들한테도 인근에 있는 군 간부들한테 다 전화해라. 못 오도록 전화해야 된다. 이게 불법 구태타라는 걸 전화해야 된다라고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 분의 공로는 반드시 김원희 오늘 방송이 의원, 끝난 네. 다음에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네.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는 저는 안 말씀을 좀 중요하고 드리는 거고. 김원희 의원. 분량이 안 돼 둘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 네. 레이지 보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네 분 너무나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에 뉴스 명단 아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레이지 네. 보민님 보민님. 네. 네. 내일 아침 커피 쿠폰 무조건 당첨입니다. 와 역시 대박이다. 우리 내일 장수장님. 한 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꼭 쿠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시청자 의견을 주시면 네. 커피 쿠폰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의견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경향의 네. 대주주 부산 밍하이님께서 이성윤 논리라면 표결 참석 못한 모든 의원들 전수조사하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또 맞는 거 맞는 같아요.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님 김민석 총리 송영길 외무부 장관 천하무적 막강 화력입니다.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중폭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대표는 묻지 말고 이재미 4년 가자는 대로 갈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삽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는 23대 국회에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 성종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의원님 당원들은 그런 음모론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당원들이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한동훈의 아이폰 비번, 두 번째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세 번째 안철수 정치의 의미입니다. 아 이분 굉장히 수준이 웬만한 분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새 정치는 뭐 뉴가 아니라 벌드입니다. BI 벌드. 벌드. 세 가지로 날아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의 상황을 쭉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반출을 해보면 네.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히려 그게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막 안 물어보더라고. 다른 방송 가면은 대통령이 이번에 전당대회 좀 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어떠한 의사를 표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에 대해서 물어본데 그 스픽스였어요. 스픽스. 아 그러셨구나. 예. 스펙스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당무 개입이고 전당대회 개입이다라는 비판을 좀 받더라도 네. 나중에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조금 비판받고 이 그렇지. 상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과 정리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정청래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2년을 고생해야 될 수 있거든. 국정운영 예. 불가능하다. 이거 레임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네. 그리고 직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도 네. 내에서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셔야지 이거 누구도 정리를 못한다. 음. 그렇게 계속 전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어준 씨도 저렇게 좀 발을 빼는 모습 보이고 유시민 씨도 지금까지는 좀 잠잠해 있는 것 같고 그 발언 이후에. 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서 모든 일정 다 비공개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촬영해가지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언론에 릴리스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본인의 심중을 드러내고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해 한 것은 전 잘했다고 봐요. 네. 그 앞으로 정말 2년이 그래도 이제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은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네, 본인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김민석 총리랑 워낙 이제 호흡이 잘 맞으니까 초코파이일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눈빛만 봐도 우리는 그냥 또 정으로 통해. 정으로 끝나는 통하는 사이. 그러니까 딱 한 2주 동안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아. 나 되게 불편해. 원내대표단 들어와. 네. 막 연락이 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쫙 의원들 사이에 퍼진 거고 당원들과 지지층도 안 거지. 정청래 대표 귀에도 들어갔을 거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처럼 막 너 나오지 마, 막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폭력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잘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저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즉 정치권이 용인하고 국민들이 이해해 주는 수준의 대통령이 1호 당으로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렇네.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요 과거 박정희 같은 경우에 정치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때는 왜 그런 일이냐면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시대였어. 자, 미국하고 우리하고 보면 미국은 굉장히 많이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합니다. 네. 근데 왜 그게 미국은 용인이 되느냐? 대통령이 중임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현직의 상태에서 자기의 정책을 다음 선거에 활용해야 되는 거야. 당을 견인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하면은 헌법 8조 2항 위반이다. 맞아요.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정당의 행정적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 아, 행정적 라든가. 절차에만 개입하지 않으면 네, 된다.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컨센서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것까지 당무 개입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의견조차 내지 말아라. 그렇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통령을 당에서 뽑은 거잖아. 네. 우리 밖에서 뽑아왔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민주당에는 당원 당규에 대통령 1호 당원으로서 당무에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또 의견을 당원 당규에 낼 수 대통령 있다.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과의 관계 얘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어떠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당원들이 네.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판단하실 줄 알잖아요.
대통령이 저런 의견 내는 것도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싫어 김민석 안 뽑을래. 나 그냥 정청래 그게 뽑을래. 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 판단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맞는 말이네. 뭐라고 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근데 보여요. 이거는 여야 떠나서 당무 개입이라 하면 사실 두 당 모두 그리고 다 모든 당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저또 아니 저기 윤석열 거기 그 거기 사람은 그게 있잖아요. 네. 사실은 다 있었어요 과거에. 원래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 때부터 없어진 거야. 아 그래요? 박근혜 때부터 과잉 개입이 되어 없어진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법조인들 안 데리고 오려고 했단 말이야. 이것도 정치권에서 나름 컨센서스 있었어요. 이것도 박근혜 때부터 무너지고 계속 그때부터 이게 이런 관행들이 다 원래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게 박근혜가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우리도 현직 검사 데리고 와야지. 우리도 현직 판사 데리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다가 되어버린 동조화가 거예요. 돼버렸다. 부자 되어버린 네. 거예요. 아.